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유적인 자기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상처가 많은 시대고 스트레스가 많은 그 시대입니다. 특히 요즘은 또뭐 역병도 돌고 경제도 어렵고 다들 힘듭니다. 이 순간이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속에는 과거로부터 쌓여온 힘든 점들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이면 속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치유적인 자기 표현은 옛날부터 그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상당히 마음속에 쌓여 있는 내부의 압력을 이렇게 좀 낮추는 것으로서 자기 표현은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최근에는 이제 치유적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결국 이제 말로 하거나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과 글을 쓰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처럼 내 마음속의 압력을 해소하는 거죠. 밸브를 열고 수문을 열어서 내부 압력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거를 놔두면 폭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절반 정도의 치료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술을 먹는다든지 그 사람만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넋두리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치료가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면은 일상적인 이제 푸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기 표현을 통해서 치유가 되려면 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일단 표현하는 것부터 표현. 근데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실제 내 감정하고는 다른 말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범위가 너무 넓고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서 나는 버거웠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이고 내가 버거웠다. 내가 이거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좀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했다. 이제 이게 사실과 감정에 관한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학교의 시험 정책은 잘못됐다. 그리고 이 시험은 진정한 실력을 테스트하는 진정한 방법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뭐 해석이잖아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해석이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석하고 주장하다가 남들과 싸우고 상처 입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유적인 자기 표현은 저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있었던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일단 밖으로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두 번째가 단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정을 발견하기. 그죠? 교육 지도가 잘못돼서 공정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는 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까봐 불안했어. 초조했어. 이게 진짜 감정이죠. 이 감정이 예를 들면 너무 없어 보인다거나 너무 그냥 좀 초라해 보인다거나 멋있지 않다거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나 자신과의 대화이기 때문이죠. 진짜 감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해 줄 겁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쉐도우라고 하는 게 이제 저런 거잖아요. 나의 찌질한 측면, 나의 멋있지 않은 측면을 자꾸 처박아 두는 거죠. 그리고 다른 단어를 써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묘사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계속 찝찝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돼야 특정돼야 그죠? 내 감정이 진짜 감정이 탁 내 눈에 띄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띄어야 그 감정과 직면해야 영어로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직면해야 그 다음에 대화가 나는 거죠. 상대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 이제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소화할 건가에 대해서 비로소 진지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맥락의 차이를 해소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번에 전쟁터에서 병사가 사이렌 공습병부를 듣는 것과 집에 돌아와서 길거리에서 앰뷸런스 소리를 듣는 것은 똑같은 사이렌 소리지만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죠? 맥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화한다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맥락이 다르다. 나는 이 부분을 억울하다고 느꼈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지만 다른 맥락으로 비추어 보면 밸런스가 잡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것들을 여기저기 이 맥락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납득이 될 수가 있죠. 납득이 되면 온전한 이해에 다다르게 됩니다. 흔히 이제 그 부부간에도 보면 친정과 시댁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얼마나 해주고 저기는 얼마나 해주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며느리의 친정과 시댁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아야 될 것도 이렇게 보는 그런 대화를 하면 이 맥락, 도저히 참을 수 없다거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면에서 이 상황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온전한 이해를 한다는 게 그냥 상대방이나 상황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그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하게 균형 잡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어디까지 다다라가야 되는가 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구나, 잠을 못 자면 낮에 졸리는구나 하는 정도까지 이해가 가고, 그게 무슨 우리가 감정을 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잘못된 이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은 거의 다 대부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이걸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전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직시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실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서툴고, 우리 문화권은 그거를 좀 지지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나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감정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대화하고 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다룰 수가 있다. 다루게 되면 나의 괴로움의 상당 부분이 소멸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치유적인 자기 표현,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진짜 자기 감정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